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에는 우리에게 백러시아라고 알려진 벨라루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벨라루스는 그동안 비자 받기가 힘들어서 일반 여행자가 방문하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에게는 한 달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벨라루스는 현재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서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약 2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벨라루스에는 미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므로 나라 이름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살고 있어서 중세에는 상업이 상당히 발달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기계공업이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할 때 독립하였으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현재도 러시아와 경제 군사 분야에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오스트리아에서 벨라루스 영내로 들어가자 이렇게 넓고 평평한 평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주위 나라에 비해서 살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상영된 디파이언스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 게릴라들이 독일군에 대항해서 전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싸우던 살림은 노보그루독이란 살림 지역인데요. 수도인 민스크에서 서남쪽에 있습니다. 구름 밑으로 큰 살림 지역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스크 국제공항입니다. 러시아제 대형 항공기가 보입니다. 민스크 국제공항 터미널입니다. 공항에서 수도인 민스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왼쪽에 거대한 자작나무 숲이 보입니다. 이제 민스크에 도착하였습니다. 민스크 시내 중심가입니다. 도로가 상당히 넓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할 때 민스크는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스크는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도시를 새로 세웠으므로 도로가 이렇게 넓습니다. 넓은 도로에 걸맞게 이렇게 관공서 건물도 상당히 큽니다. 도시 건물들이 러시아식으로 이렇게 각진 것이 특징입니다. 건물들이 각져 있는데 반해서 도시에는 정원이 많고 꽃을 파는 꽃집이 많습니다. 지하 상가에 있는 꽃가게입니다. 이러한 꽃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적으로 지은 웅장한 건물들도 많습니다. 1910년에 완공된 성당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정권 시절에는 성당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1991년에 독립 이후에 다시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국립대학교입니다. 이 11층 쌍둥이 건물은 민스크 시티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1953년에 스탈린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민스크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물의 1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스크 시내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시비스락 강입니다. 유럽을 가보면 도시마다 구시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스크는 전쟁 때문에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므로 구시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스크에서 보기 힘든 구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들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민스크는 중세 때부터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럽의 표준 도량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럽 표준 도량형을 만든 것을 기념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당시 만든 도량법으로 상인들이 상품의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중앙역 앞인데요. 독립하여 자유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시장 내부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이므로 아직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옆에 있는 대규모 가구 판매점입니다. 중앙역 부근에 있는 지하 상가입니다. 민스크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소련군이 도시가 다 파괴될 정도로 대규모 전투를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민스크에는 대규모 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별도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석조물은 식물원 정문입니다. 이곳에서 뜻밖의 우리나라 소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소나무는 1937년에 이곳에 식재되었습니다.